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앞서 보도된 것처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째입니다. 면일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 5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오늘도 수색 작업이 이어지죠? 네, 사고 열흘째인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수색 작업에는 인력 190명과 인명 구조견 5마리가 투입됩니다. 소방당국은 어제도 밤 9시까지 14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잔해물을 쌓아둔 야적장과 건물 상층부 등을 집중 수색했지만 실종자 5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또 사고 현장 잔해물 야적장 안에 실종자들의 유실물이 있는지 다시 수색하고 내시경 카메라와 매몰자 영상 탐지기 등을 활용해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색 작업에 방해가 되는 기존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고 위태롭게 남아있는 건물 외벽 고정 작업도 이어집니다. 소방당국은 우선 전문가 자문에 따라 타워 크레인 중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머리 부분부터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해체를 시작해 내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부만 남은 건물 외벽과 31층과 38층의 중심벽을 강철 자재로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외벽이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붕괴 위험 요소들이 제거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층부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구조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구조와 수색에 나서달라고 요구했고 광주시도 사고 현장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어제 이은 허가권을 가진 광주 서구청과 서울에 있는 현대산업개발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광주 서구청에서 인허가 관련 서류와 낙하물 등 민원 처리 관련 서류를 압수하고 현대산업개발본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사고 직후 보고 내용이 담긴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사 관계자 10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전남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사무중공업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하청업체 직원으로 입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이 분할 건조 중인 유조선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이 유조선 기름 저장고에서 5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장 작업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A씨는 동료 3명과 함께 20m 높이의 계단형 사다리를 통해 아래로 내려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입사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이 두 번째 현장 투입이었는데 새내기 작업자에게 이루어진 안전교육은 지난 14일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다시 한번 나가서 할 계획이고 합동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청인 현대사무중공업은 김형관 대표이사 명의로 유족들을 신의 성실을 다해 챙길 것이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A씨 소속 업체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에겐 검사 문턱마저도 높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이동수단의 이용이 제한되다 보니 선별 진료소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 실태를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박대왕 씨. 최근 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보건소로 가려던 박 씨. 그러나 차량을 매개로 한 감염 확산 위험이 있어 태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박 씨는 찬바람을 맞으며 전동 휠체어를 몰고 보건소를 오가야 했습니다. 왕복으로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넘어질 뻔했고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한데 코로나 검사까지 받으라니까 콜택시도 그 배차도 안 시켜주고
확진자와 접촉한 최송아 씨 역시 장애인 콜택시 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앞에까지 가라지 못 건데요. 심정이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코로나19가 3년째인데도 장애인 검사 관련 대책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거셉니다. 실제 복지부 매뉴얼은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우선 이용하라는 등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줬었지만 만들어지지 못한 채 아니면 어영구영 형태만 갖춘 채 2, 3년이 지나고 검사조차 받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의 선별진료소 운행 제한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광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전담 콜택시 한 대를 배치해 조만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9명이 나와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359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목포 66명, 순천 15명 등 17개 시군에서 160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백신 미접종자인 12세 미만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광주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2주 동안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와 돌봄센터를 긴급 휴원하고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서 긴급 돌봄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 대한인 오늘도 아침 최저 기온이 광주가 영하 6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주말에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이렇게 3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더욱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다소 끼겠고요. 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9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5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보성의 낮 최고 기온 모두 5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도, 영암 4도, 완도 5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의 낮 최고 기온 2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점차 흐려져서 일요일에는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이번 대선 판세는 설 연휴 여론 지형 변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광주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판세는 우위를 가릴 수 없다며 설 연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토론회에서 후보 간 진검 승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일부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말이고 대통령 후보 부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여야 대선 후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 일행이 전남 두 당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민 조직 부총장 일행은 어제 전남 두 당 사무실을 찾아 지역 현안 사업과 조직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유권자들의 관심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민 의원 등 중앙당 조직팀 일행은 오늘까지 전남 지역 일정을 계속합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해남군 마산면 용전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서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숨지고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내역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표준 계약서 작성 실태 등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사업은 지역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률 78%, 지역 및 고용률 71%, 지역 자재 사용률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을 지난해 35개 사에서 올해 40개 사로 확대하고 임산부 1인당 지원금도 84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